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4년 대비 전기기사 필기 출제경향 분석표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자,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대한 얘기입니다. 얘는요, 출제경향 분석은 뭘 데이터를 기본으로 했느냐? 22년하고요, 23년에 출제된 CBT 문제를 분석해서 이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자, 한 장씩 넘겨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철도 분산형 전원 설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철도에 대한 법률은 KC가 되면서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KC가 되면서. 그래서 이 파트가 아주 많은 양이 출제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시험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볼 때마다 한 문항 정도씩은 출제될 정도로 상당한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철도를 좀 보셔야 됩니다. 분산형 전원이다라고 하는 건 태양광에 대한 얘기였죠. 태양광 설비하고요, 우리가 풍력 설비에 대한 얘기요. 풍력. 전기 저장 장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기 저장 장치. 이런 정도 파트들이 출제가 되는데, 풍력은 빈도수가 좀 낮고요. 태양광하고요, 전기 저장 장치에 대한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되죠. 얘가 전체적으로 약 13.7% 정도 출제를 됐습니다. 자, 옥내배선하고요, 조명 설비다라고 표현을 했네요. 자, 옥내배선이다라고 하는 건 각종 공사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각종 공사 방법. 여러분이 얘기하는 건 뭐가 있어요? 애자공사, 금속관공사, 합성수지관공사,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조명설비다라고 하는 건 그저 뭐에 대한 얘기냐? 등공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등공사. 그러니까 옥외등 뭐 이런 거요, 방전등 뭐 이런 거요. 자, 이와 같은 파트에서 출제되고 있는 게 약 13.7% 정도가 되더라라는 얘기죠. 자, 전선로 파트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전설로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문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관연도 문제로 보셔야 될 거예요. 관연도 문제가 주로 많이 출제가 되니까 35.3%다라고 하는 건 관연도 문제를 절대 등한시할 수가 없죠. 자, 이 문제 전체적으로 35.3%로 최고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총칙에 대한 파트는 용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용어요. 주로 용어라든가 그죠? 이런 것들을 갖다 출제를 하고 있는데, 얘가 그죠? 총칙 파트에서 한 문항에서 두 문항 정도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현재. 자, 저압, 고압, 특고압. 그죠? 저압, 고압, 특고압 전기 설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압, 고압, 특고압 전기 설비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도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관연도 문제가 그대로 실려서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씩 변형을 해서 한두 문항 정도는 더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거는 기존의 관연도 문제를 그대로 공부를 하셔도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울타리 시설하고요, 보호장치, 얘도 변화가 없어요. 얘도 실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넘겨서 보도록 할게요. 자, 전 과목 중에서 전력공학 다음으로 이런 말을 썼네요. 우리가, 자, 여러분들이 전력공학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전력공학은 보통 15개에서 18문항 정도를 맞춰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평균 여러분들이 15개 정도는 해결이 가능해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우리가 설비 자체에 문항을 몇 개를 맞춰야 되느냐? 얘도 15개에서 18개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약간의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기존에 우리가 얘기했던 관연도 문제는 그저 우리가 갖고 있던 법안에서 3분의 2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되고요. 지금 우리가 바뀌어 있는 KC다라고 하는 파트에서 3분의 1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맞춰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게 관연도 문제에 출제가 된다면, 그죠? 지금 22년하고요, 23년에 출제됐던 문제를 우리 한솔에서는 그 모든 문제를 모아서 여러분 책에 수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보신 분들은 이 중에 30% 중에 거의 대부분을 맞출 수 있을 거고요. 한두 문항 정도요. 한두 문항 정도는 또다시 새로운 문제가 출제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교재를 보실 때 새로운 문제라고 표기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15개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그래서 전력의 다음으로 우리가 설비를 그저 고득점 과목으로 노려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시면 전설로 파트에서 약 40% 정도요.
전기, 철도, 분산형전에서 약 20% 정도요. 옥내 배선이 20%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충분히 제가 본대로 가능한 얘기가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어디냐면 접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접지 공사에 대한 얘기예요. 이 파트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죠. 접지에 대한 얘기들이요. 자, 그 다음에 필의 시스템에 대한 얘기입니다. 필의 침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필의 침도 새로운 문제로 출제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법안들이에요. 이 접지에 대한 얘기는 완전히 규정이 바뀌어 버린 거고요. 필의 시스템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하셔서 공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법규다라고 하는 예요. 설비기술 기준은 법령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설비기술 기준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가, 내가 고득점에 이를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얘는 뭐기 때문에 법규이기 때문에 법령이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다?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루아침에 한 번에 모든 걸 그대로 애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1번부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요, 1번부터 차근차근 문제를 푸는데 풀어가다가 그저 암기가 되는 것도 있고요,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그냥 지나가세요. 지나가시면서 그 다음날 또다시 1번부터 내가 아는 문제는 아는 걸로 표기를 하고요. 애매한 문제가 있죠.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는 이런 문제들이요. 이런 문제는 또 한번 정확하게 숙독을 하시면서 답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건 그저 역시 표시를 해서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답이라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정확히 아는 문제는 눈으로 보고 지나가도 좋고요. 내가 애매하다고 느꼈던 문제들은 얘들은 한 번 더 정독을 하면서 나한테 스며들 수 있도록 자꾸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어렵다고 판단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저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라면 답만 보고 지나가세요. 그래서 책을 여러 번 넘겨주는 게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데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10회 이상 반복한다라고 목표를 설정해 봤네요. KC 규정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은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존에 있던 법령이 3분의 2 정도가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0문항을 기준으로 얘기하려면 12문항에서 14문항 정도는 뭐가 나온다? 관연도, 기존 법령이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다. 나머지 그저 5개에서 한 6문항 정도, 이 정도가 새로운 게 들어올 수 있는데, 그죠? 얘는 지금 CBT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출제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 보면 최악으로 여러분들한테 선택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오면 이 정도다라고 하는 거죠. 좀 적게 나온다면 얘가 14개에서 15개가 되고요. 얘는 5문항. 그죠? 이런 정도로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좀 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답이 바뀌지 않는 문제. 자, 이런 건 설비이기 때문에 법령집을 그대로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바뀌지 않을 공산이 상당히 높지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최근에 이 문제를 분석한 거 하면서 하나 느꼈던 건 뭐냐? 여러분들이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 왜? 글자를 한 글자를 바꿔서 맞는 것은 또는 틀린 것은 이런 구조로 답을 선택하게 하는 문제들이 꽤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땐 다 맞는 말 같아요. 근데 그중에 한 글자 때문에 답으로 선택되는 문제들이 곧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실 때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그렇죠.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박또박 읽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왜 틀렸는지 한 번 정도는 체크하고 지나가도록 하죠. 자,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학습 전략입니다. 자, 풍합하중에 대한 부분이요. 그죠? 우리가 갑종 풍합하중, 을종 풍합하중, 병종이 있죠? 주로 우리는 갑종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죠. 지선에 대한 문제는 안전율이 가장 많이 나오죠. 그래서 3조를 꼬아서 만든다? 2.6mm요. 가공 인입선에 대한 문제, 그죠? 가공 인입선이요. 시공 높이에 대한 문제 간혹 출제가 됩니다. 전선의 굵기, 우리 특히 저압이나 고압에 대한 문제가 전선의 굵기로 주로 출제되고 있었던 것 같고요.
높이다라고 하는 게 철도나 또는 도로에 대한 문제 6m, 6.5m가 있죠. 일종 특고 보안공사의 전선의 굵기에 대한 문제 154. 그죠? 우리가 100kb 미만이 되므로 55스퀘어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파트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가공전선과 안테나. 자, 이격거리 문제도 곧잘 등장을 하고 있죠.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를 보시면서 보면 우리가 나열을 해서 정렬을 해 놓은 게 있어요. 참고적으로 보시게 되면 쉽게 암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가공전선과 안테나라든가 또는 뭐가 있습니까? 약전선 또는 뭐 다른 전선 이와 같은 것들의 이격거리 문제, 또 병행 설치, 이건 병가에 대한 얘기죠. 병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병가에 대한 문제도 최근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공용 설치, 공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가, 예전에 공가라고 불렀던 거예요. 얘들의 명칭이 지금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유도장애 방지 문제도 곧 따라옵니다. 유도장애가 발생하면 무조건 얼마 이상을 이격해 줘야 돼요? 2m 이상은 이격해야 된다. 이런 얘기 따라오죠. 지중전선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던 거는 그저 매설 깊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매설 깊이요. 자, 매설 깊이에 대한 거 신경 쓰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전기철도에서 변전소, 그죠? 자, 변전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변전소요. 변전소의 급전용 변압기의 종류, 전기를 공급하는 변압기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교류회로 같은 경우는 스코트 결선된 변압기를 써라. 그죠? 직류에서는 정류기용 변압기를 사용한다. 이런 정도 문제인데 주로 교류에서 스코트 결선된 변압기에 대한 얘기가 자주 출제가 됐죠. 그 다음에 전기철도에서 우리가 그저 전차선과의 이격거리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충전부와의 이격거리, 뭐 이런 것 같은 이격거리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었죠. 분산형 전원 설비에서는 우리가 많이 나왔던 게 뭡니까? 그저 전기 저장 장치에 대한 거, 직류 대지 전압이 얼마냐? 600V다라는 얘기요. 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옥내 배선에서는 전선의 굵기, 우리가 집에서 쓰는 전선 중에 최소 굵기가 얼마입니까? 2.5지요? 2.5요. 자, 그죠? 대지전압 제한 이런 말을 썼네요. 우리 대지전압은 300V 이하가 되고요. 사용전압은 400V 이하다. 대지전압이 300V 이하일 때는 사람이 만지지 않는 구조로 해야만 한다. 그래서 키리스 소켓을 사용하게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용전압이다라고 하는 건 400V 이하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400이 아닌 것도 있었죠. 어떤 게 있어요? 전기 울타리는 250이었다라고 얘기했고요. 소설액은 60V였다라고 얘기했고요. 교통신호등은 사용전압이라고 말하지만 300V라고 얘기했다. 그 파트들이 곧잘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각종 공사의 방법 규정에서 타임 스위치는 주로 나오고 있는 게 어딥니까? 아파트 현관에 대한 거요. 3분에 소등해야 된다. 그죠? 호텔은 1분에 소등한다라는 파트요. 특수장소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옥상 전설로 또는 옥축 전설로 이런 전설로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요. 그죠? 우리가 전기 욕기에 대한 부분들, 그죠? 이와 같은 것 또는 진열장에 대한 것들, 그죠?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접지 시스템 이렇게 표현했네요. 접지 시스템. 접지선의 접지도체의 굵기에 대한 것들이요. 그 다음에 절연 내력 시험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절연 내력 시험이요. 자, 이 파트 공부를 반드시 좀 하셔서 숙지가 돼야 되고요. 울타리 시설, 그죠? 우리가 그죠? 발전소나 변전소나 개폐소 같은 경우는 전기 시설물들이 많기 때문에 전기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들어왔을 때 사고의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 설치에 대한 얘기 아주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측장치요. 우리가 전기 설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압이라든가 전력이라든가 전류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해가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죠? 관리, 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들어와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몇 가지 주로 많이 나오는 것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파트들을 가지고요 공부를 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설비 같은 경우는 반복 학습이 최고의 학습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 절대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